자, 일단 전체적인 교육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이 다 다르고 수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평균치 정도의 난이도에서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반마다 수준들이 높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면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여기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실무에서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분들 혹은 현역으로 뛰었던 분들이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직자 혹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무와 그리고 현직자가 바라봤을 때에 대한 그 실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에 대한 해석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난이도가 쉽다라고 하더라도 교육 내용들을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봐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이해를 시켜주세요. 질문을 한다든가 혹은 상담을 한다든가 다 각양각색에 있는 방법대로 따라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가오셔서 수업들을 다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이어지는 내용이죠. 제가 봤을 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반에 여러분만 모르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파트를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파트를 넘어서 더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실 때 물어보시고 수업 자체가 너무 딜레이가 돼서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참여해 주시는 강사분이 잘 해주실 겁니다. 제가 뭐 교육생들한테 같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모기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대한 얻어먹을 거, 빨아먹을 거 쪽쪽쪽 다 빨아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 두 과정 모두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K실드 주니어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분석 대응 파트고 하나는 관리 진단 파트입니다. 두 개 다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과정 중에서 관리 진단 과정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운영기관이 어떻게 보면 분석 대응하고 관리 진단 파트하고는 좀 운영기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내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관리진단 파트에서는 일단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에 내 성격이나 혹은 내가 얻고 싶었던 게 이쪽에 대한 내용들과 상충한다 하면 그쪽을 맞춰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리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관리진단 과정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 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그 회사를 보안 수준을 어떻게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관점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가이드해 준다든가 조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컨설턴트.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뭔가 보안 레벨을 운영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관의 활동들을 조금 더 혹은 관리하는 것들을 업무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면 관리 진단 파트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안 수준, 보안 담당자 혹은 보안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를 초반부터 좀 하고 싶다 혹은 컨설턴트 관점에서 뭔가 남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요 마찬가지로 관리 진단 과정들을 수료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끌리는 쪽으로 하세요. 끌리는 쪽으로 하세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난 이 파트를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이 파트를 해야 돼 라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안이라는 거에 대한 관점이 되게 좀 확장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정 분야에 있는 전문 지식을 쌓아서 그 전문가로서에 대한 발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분야를 했을 때 다른 영역으로 좀 더 활용이 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내가 혹은 이쪽 파트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직무 혹은 다른 직군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너무 큰 고민과 이런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위의 자습을 위한 교본이나 자습서를 제공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의 이외에 자습을 위한 교본은 따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수업할 때 진행하고 있는 교재는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다른 회사와 뭐 연관이 있어가지고 뭐 특정 책을 뭐 소개를 해드리다거나 이런 거 공개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이런 책, 요런 과정은 혹은 요런 그 파트는 요거를 조금 더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인터넷에 뭐가 올라가 있는데 혹은 블로그가 있는데 요걸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조언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따로 자습서가 나가지는 않은 형태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진행하고 있는 자체 제작한 교재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교육이 온라인 진행 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변동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어떻게 예상하기가 감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도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생각들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저는 보면서 직접 대면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대면으로 하고 싶지만 현실상 그게 불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격상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셨다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최대한 빨리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합교육은 언제부터 할 거다 혹은 온라인 교육은 언제까지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할 테니까 꼭 공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보면 아까 세 가지 파트 있었죠? 취약점 진단, 그리고 모의 해킹, 그 다음에 관리 진단에 해당하고, 관리 운영 쪽에 해당하고 있는 관리 컨설턴트 관점에서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고, 실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모의 환경에서 뭔가 실무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과 저희가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에서 조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맞춰가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방법을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리토크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혹은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볼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시간상 좀 다 해볼 수는 없으니 일부에 대한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준비됐나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정보 처리 기사, 정보 보안 기사를 제외한 정보 보호를 공부하면서 취득하기 좋은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정보보호를 공부하면서 취득하기 위한 좋은 자격증, 보안 기사나 처리 기사를 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공신력이 있는 외국계에 관련된 자격증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혹은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뭐 CEH라든가 뭐 이런 외국 자격증도 있을 거고요. 혹은 관리 쪽에 좀 더 관심이 많다 혹은 법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고 있는 CPPG 자격증도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는 관리 쪽에 좀 더 특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의 신분에서 어느 정도 심사원 자격증도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원 보호 자격증이 나오는 ISO 27001 심사원 보호 뭐 이런 자격증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나는 좀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시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CCNA나 뭐 CCNP 뭐 이런 자격증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리눅스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냥 리눅스 공부하는 것보단 자격증이라도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뭐 리눅스 마스터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을 일부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실무를 안 뛰시다 보니까
실무가 좀 진행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그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살짝 피해서 실무 되셨을 때 그때 가서 공부하시고, 이번에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그런 자격증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노트북은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요. 노트북은 현재 노트북이 저희가 교육장에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강을 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개인 노트북이 조금 있거나 혹은 데스크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그 PC를 통해서. 그래서 혹시나 내가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좀 교육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은 여기 K-쉐드 주니어 관리진단 과정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이런 상황인데 참여가 가능하냐, 노트북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라고 좀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이 혹시 없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현장 실무 프로젝트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현장 프로젝트 실무는 난이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꿈꾸고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그 조별로 이루어져 있는 그 조별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난이도가 따로 딱 지정된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물론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무 관점에서 되게 어려운 난이도를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 혹은 실무진에 계시는 멘토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봐주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은 주로 협력업체들로 하나요? 아닙니다. 협력업체는 진짜 말 그대로 공통 이력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력서들을 배부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원하는 그 협력업체에 대한 취업을 원하는 협력업체와에 대한 취업이 가능하게 됐을 때는 그 기업으로 취업을 하시면 되고, 혹은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 대해서 자기 이력서를 내시면 그거에 따라서 또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MOU를 맺은 그 취업 협력 업체들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서 주로라고 하면은 반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합격자 선정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수상 경력 및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력이 많으면 뭔가 유리는 할 수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에 대한 의지, 혹은 이제 면접들도 다 많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지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좀 더 뚜렷하게 명확하게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래도 이분들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되었을 때, 혹은 저희 맞는 요구 충족에 딱 적절하게 배합이 되었을 때는 처음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될 거고, 그 면접되어 있는 결과와 그 시험 결과를 종합해서 조금 더 면접 비중이 좀 더 커요. 시험에 대한 기준보다. 그래서 면접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저희 K-쉐드 주니어 관리진단 과정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테스트 문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공부하며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테스트 문제라고 여기서 칭했는데 선발 시험이죠. 그래서 이 선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주로 공부하는 거는, 일단은 난이도는 정보보안 기사 문제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로 좀 선정을 해서 따로 이제 출제해서 이제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안 기사 정도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추측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평가에서 필기시험 많이 어렵나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정보보안 기사가 많이 어렵다고 소문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정보보안 기사에 약간 좀
수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을 하고 싶은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그렇게 뭐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어렵게 내어지는 않고 약간 정보보안 기사보다 좀 쉽게 나온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수업 시간 외 별도 시간 할애가 많이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마다 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개인마다 좀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고생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려면 여러분들도 그거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그냥 수업을 듣고만 하고 따로 공부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수업에서 따라가기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과제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내드릴 거니까 할애하는 시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쉬우신 분들은 빨리 끝나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만큼 시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인 신분인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군인 신분이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선발 기준 자체가 당장 이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취업이 가능한가가 우선 선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신분인데 내가 다음에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군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이나 혹은 참여가 가능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조금 합격이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맥OS, 윈도우 중에 어떤 건가요? 맥OS 굉장히 비싸죠.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맥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는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대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다. 맥을 실제로 다루는 파트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프로젝트는 보통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진행하나요? 일단은 이 프로젝트 인원 구성은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갖고 전후가 조금 나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룹 단위가 조금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진단 파트에서도 관리 운영 파트에서도 예를 들면 5명이 모인다든가 혹은 4명이 모인다든가 해서 4명, 5명 이렇게 그룹 지어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뭔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가 뭔가 진행이 된다. 사실 그게 항상 기대되고 있는 바기는 한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모이는 인원 군집군 단위가 조금 더 많아지고 좀 더 분할해서 좀 더 개인의 좀 파고들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봐요. 네, 모든 질문들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면 채팅은 계속 열어놓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채팅으로서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직원들이 답변을 해줄 예정이고요. 혹시나 그 순간에도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떤 과정 혹은 어떤 게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하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보안 그리고 내 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안은 제가 보통 소개를 할 때 컨텐츠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안이 메인 타이틀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미래는요. 어느 큰 타이틀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 항상 서브 타이틀 형태로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보안, 물리 보안, 아니면 인터넷 보안, 웹 보안 이렇게 들어가듯이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 혹은 보안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크게 굶어 죽지 않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도 있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혹은 실력을 얼마만큼 높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대우가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과 그런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깊은 보안인으로 성장하고 저와 같이 함께 가는 파트너로서 좀 더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고요. 저는 지금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된 명성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바!